지역을 살아가는 다른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4편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서 지역의 현안 관련한 문제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수주 감소로 지난 2017년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70여 곳이 폐업하는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가동 중단 5년 만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현대중공업이 내년부터 선박 블록을 생산하고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4월에 만료되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산의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약 750명의 인력을 모아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부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지역에서의 문제, 그리고 좀 살펴봐야 되는 질문들을 오늘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활동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의 유재임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강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유재임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재가동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나가면서 군산 시민들에게 약간의 박탈감이 좀 셌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업은 자기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가동이라고 하는 걸 지역 정치인들이 공약화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실현했다고 하는 거에 좀 자화자찬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사실은 가져온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나 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은 배를 만드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공개되어 있지만 블록 생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 본사의 군산조선소는 이미 군산조선소 자체가 협력업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체예요. 그 사업장 자체가 이제 법인 자체는 같은 동일한 법인일지 몰라도 그 사업장의 지위 자체는 그 내부적으로 보자면 협력업체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블럭을 생산하면 그 블럭을 다시 이제 운송해가지고 그 본사가 있는 곳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그 블록을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기업 입장에서 이 비효율적인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할 만한 유인이 있겠는가라는, 사실 아주 이제 냉철하게 보자면 그런 고민부터 들고, 그거를 이제 메우려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이제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업계, 하청업계 열악한 상황 최근에 많이 드러났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재가동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지역경제 활기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보도 중심으로 갔고, 넘어야 할 산으로 하청업체와 인력 모집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조선소 하청업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면서 이런 열악한 임금 구조나 고용 구조 문제들이 지금 군산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언론 보도에서 이런 우려점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요즘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 직원 고용하는 걸 보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임금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그리고 2년 이상 지나야 이게 된다고 하는 여러 조건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용접이라고 하거나 이 조선에 관련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자리는 쉽진 않아요. 노동 강도도 세고. 그렇다고 하면 사내협력사도 현대중공업 정규직만큼의 급여는 아니지만 높은 급여가 좀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젊은 친구들은 좀 덜하고,
중장년들은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나이에서 갈 수 있는 일자리로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얼만큼 몇 년 더 갈지 아니면 10년 갈지, 당장 내년 2023년에 재가동하고 2024년에 끝날지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안 요소에 대해서는 그 인력 모집을 했는데 안 모여졌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모여지는지, 그리고 재가동을 통해서 군산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지, 이런 좀 평가도 지금부터 해야 사실은 현대중공이라고 하는 기업이 군산에 올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번에 한번 해줬어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노력이 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내 각계에서 지금 인력 모집을 화두로 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왜 쉽지 않냐면 이미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에서도 드러났지만 실제 임금 명세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월 한 200만 원 초반 수준, 그것도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그 노동 조건, 그 수준에 일하러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인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 하청업체들이 채용 공고를 올렸고, 오늘 뭐 일자리 매칭데이라고 해서 이제 군산 쪽에서 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12개 업체에서 300명 모집한다라고 이제 공고를 올렸어요. 그 공고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시급 10,000원 정도 수준,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시급 10,000원 하면 월 209만 원이거든요. 이미 뭐 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이 넘었는데, 뭐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미 이제 울산, 뭐 거제, 특히 이제 거제 같은 경우 그쪽에 이제 조선소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조선업계에 소위 1차, 2차로 내려가고 그 2차 아래 뭐 3차 뭐 그다음에 물량팀, 특히 이제 물량팀의 문제라든지 이 인력 구조의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이게 군산조선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10년 주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는 이미 얘기가 됐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몇 년만 유지되다가 또 가동 중단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업계에서는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지금 상당한 우려가 있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라든지 이런 시그널이 있을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언론의 이런 보도 경향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가 지금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나?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인 거고, 실제 현실하고, 그러니까 통계나 어떤 그런 어떤 객관적인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 거고, 일할 만한 일자리라는 건 그 말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권리의 측면에서도 어떠한 권리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가치의 문제들이 거기에 결부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하게 다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 지역 언론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언론의 문제 혹은 지역 정치인들의 문제, 이번에 이제 당선된 도지사, 전주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업을 어떻게든 유치를 하겠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일자리가 어떠한 일자리가 그 일자리의 가치의 부분은 완전히 다뤄지지 않거든요. 근데 언론은 재가동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재가동을 통해서 인력이 다시 모여지고
그 인력이 모여진 인력들이 군산에서 기반을 잡고 직장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군산조선소가 생길 때도 지역사회에서는 이 수주 물량에 따라서 10년 정도 안에 재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그때도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재가동 관련해서 이 호황이 끝나면 또다시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것과 관련한 뭐 지역사회에서의 우려라든지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지원 대책이 필요한지. 어쨌든 일단 가동을 시작했으니 그래도 그 앞으로 몇 년을 조금 더 내다보고 보자면, 어쨌든 조선업에 이제 침체 국면이 왔을 때 그때 그러면 군산조선소 다시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생산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에 대해서 사실 지금부터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책임 있는 어떤 정책을 정책을 결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이미 조선업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조선업하고도 경쟁에서 계속 그 우위에 있을 거다라고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나마 중국의 조선업과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숙련 기술력인데, 숙련 노동력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더 높다인데, 아마 군산조선소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군산뿐만이 아니라 거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을 지금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냥 노동 조건으로 보자면 군산도 아마 크게 그 상황에서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 김관영 지사가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출입국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 3으로 좀 이양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금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을 시켜서 그걸로 산업을 유지시켜 보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쓰다가 조선업 침체기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또 다 그냥 내보내고 자르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100% 망한다. 만약에 하여튼 군산조선소가 나중에 다시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에 가서 그냥 이제 문 닫게 생겼으니까 여기 계시던 분들 또 일 없는 동안 그냥 쉬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정말 앞으로 조선소의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라고 뭐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을 한 이유는 지금은 당장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하거나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니면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게 높았기 때문에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지자체가 돈을 지원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잖아요. 청년 인턴십, 청년을 고용하거나 몇 개월 고용하고,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대중공업이 12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1, 2년 지원받고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이 재가동 TF를 꾸린 것처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가기 위한 협의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기업도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여기서 이익을 낸 만큼 지역집 내 계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갈 수 있게 해주고,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내가 공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꾸준히 지탱해 가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재정 지원은 그 지역 전라북도나 군산시 예산 범위 안에서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꾸준한 그 논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논의 테이블에 실무자급이 아니라 책임자급이 와야 된다. 흔히 말하면
전라북도 도지사, 군산시장, 현대중공업 담당 그 최고 CEO 등이 이 문제에 관련해 꾸준히 만남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이게 호황이 끝나는 순간에 재가동 관련한 이제 중단 위기 좀 의식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그것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지역사회의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재정 지원하거나 그냥 잘하니까 뭐 세제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재가동했던 시스템처럼 꾸준히 논의해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논의해야 돼요. 실무자들은 특히 이제 지방 정부는 좀 다른데 기업의 실무자들은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거든요. 권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꾸준히 점검하고 앞으로 이게 만약 물량이 줄었을 때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을 어떤 식으로 또 유지해 갈 건지를 논의하면서 좀 길게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노조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한 성명이 8월 18일 날 논평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군산조선소 시급 만원 신규 업체 일색이고 전라북도는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우려와 관련한 지역 전라북도의 지원 대책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두 분 활동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다른 지역의 현황과 지어진 지역의 이제 다른 목소리들 다시 들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